안녕하십니까, 하창구입니다. 주식 클래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주식 클래스 나비 효과는 제가 유튜브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부시크래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컨텐츠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뭐 147만 회, 뭐 300만 회가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낯선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원시 자연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나이프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불을 지펴서 또 뭐 야생에서 나무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해외 컨텐츠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트렌드입니다. 그걸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갔고, 그래서 약간 조금 이거를 더 좁혀오다 보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뭐 굳이 산에 가서 그렇게 고생까지 하겠냐. 어쨌든 간에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는 것 자체는 공존, 공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의 나비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캠핑이란 단어와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이란 단어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막생활. 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텐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야영, 그렇죠. 밖에서 뭘 음식도 해 먹고 숙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토 캠핑, 카 캠핑. 야, 텐트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한 캠핑을 좀 가져보자.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부부끼리 전국을 유랑하며 원하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물론 아무 데나 세우면 안 되겠죠. 차를 세우고 조금 여유를 즐기자. 근데 이런 문화 자체가 이미 우리 뼛속에,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캠핑룩이란 단어까지 있겠어요? 옷도 그냥 입질 않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캠핑이라는 문화 자체는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캠핑 용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할 겁니다. 이미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관심이 있지만은 그게 비용이 꽤 많이 든다던데, 아니면 이런 분도 있죠. 손이 많이 간다던데, 그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장비를 준비하고 또 그러니까 정비하고 그런 과정. 물론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과정까지도 재미나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의자도 나오고 랜턴, 보냉백 뭐 많이 나오죠. 며칠 전에 스타벅스에서 캠핑 뭐 하나 판 게 있었는데, 스타벅스 보냉백이군요. 뭐 완판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요새 유행, 우리 주식 클래스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관심에서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캐치하고 그걸 통해서 관련된 기업과 산업을 찾아가는 그 재미가 있는 클래스잖아요. 당장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식은 유행이란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언젠가부터 멍 때리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멍.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 불멍, 불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물멍. 예. 몇 가지 적어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이나 호수를 바라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ASMR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락거리는 소리 듣는 거. 이런 콘텐츠까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고 삶일 것 같습니다. 왜 물멍, 불멍이라는 단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본 것 자체가 왜 유행한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각박한 현대생활 때문일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트렌드는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캠핑 문화를 제2의 성인적인 보이스카웃을 만들어 가지 않나. 근데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죠. 그거는 계속 진행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일단은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봤냐면, 조금 전에 봤던 캠핑 용품들 중에서 또 스토브나, 겨울이니까 여름은 조금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일단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자연인도 아니고 동굴 가서, 자연인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동굴 가가지고 뭐 장작불 켜고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브 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뜻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의 제품들이 나와요. 뭐 가격대도 나오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구구절절
가격대를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 텐트도 필요하고 얼핏할 건데 따뜻한 겨울용 같은 경우는 약간 따뜻한 또 여름도 마찬가지죠. 밤 되면 추우니까. 그래서 스토브 난로라는 이런 키워드에서 한번 오늘의 나비가 찾은 기업을 생각해 봤어요. 그건 바로 이 기업입니다. 파세코.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을 것 같아요. 상장회사 중에서 캠핑과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도 예측은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 기업을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계절성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1분기 때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애플은 9월 달에 스마트폰을 출시하죠. 근데 이 파세코라는 기업은 라인업 자체가 계절을 타지 않아요. 겨울에 스토브를 팝니다. 그죠? 겨울에 전기 스토브를 팔아요. 지금 이 제품은 2020년도 파세코라는 기업이 신상 부분으로 내놓은 바로 난로입니다. 캠퍼 29라는 난로인데 겨울에는 이걸 팔아요. 그런데 주방 가전은 주방 계절성이 있으니까 뭐 계절성이 별로 없는 거고 생활 가전 근데 여기 또 여름에도 팔아요. 이런 기업이 여러분들 흔치 않아요. 우리 옛말 속담에 집신장수, 우산장수란 말이 있죠.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까? 비가 오면 우산장수는 돈을 벌지만은 집신을 팔았던 그 장수는 돈을 못 벌죠.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계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는 난로 팔고, 아니죠. 겨울에는 난로 팔고, 여름에는 뭐 팔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보너스로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세코라는 기업을 조금 들어가 봤더니 이 기업은 바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전체 매출은 대부분이 연소기에서 나옵니다. 스토브, 난로를 말하는 거예요. 난로를 말하는데 전 세계 수출의 이쪽 난로 쪽에서는 35% 정도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데 중동 쪽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없는데 후세인이 파세코의 난로를 사용했다. 중동 쪽은 아시겠지만은 고저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기온차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파세코의 스토브 난로는 대부분이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등 동절기에 민감한 쪽으로 판매가 나갑니다. 전체 거의 다 스토브를 거의 다 수출이라 보면 돼요. 수출용으로 거의 80%, 90% 이상이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생활 가전이 있는데 주방기라든지 이런 가전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는 ODM 방식으로 매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히든으로 빼둔 게 있군요. 근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이사철하고도 조금 상관이 높은 건 보통 가전들은 봄, 가을 이사철에 실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만 보더라도 파세코라는 기업은 남들이 비수기라고 할 땐 하는 3, 4분기에 난로 팔고 그리고 봄 되면 가전 팔고 이사철 여름 되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기업들이 크게 매출 구성을 봤더니 확실히 석유 스토브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거의 내수는 여기 보면 420억 중에서 이제 36기 기준인데 420억 중에서 무려 317억 거의 뭐 80% 이상이 다 수출로 나갑니다. 수출 기업인 거고 내수 쪽은 아까 봤습니다만 국내 쪽으로 일정 부분 한 20-30% 정도가 팔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의료 관리기도 있고 쿡탑도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라고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기타 보면 석유 스토브, 의료 관리기, 가스 쿡탑, 뭐 서큘레이터가 있는데 기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파세코의 여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파세코의 여름은 바로 기타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리면 요 밑에 보니까 서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제가 주식 클래스 시리즈 5탄입니까? 5탄이 아니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창호 KCC 글라스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1인 가구, 오피스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갈까? 파세코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LG라든지 삼성 에어컨이 들어가죠. 대부분이 천장형으로.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약간 중저가 그러니까 대규모로 오피스텔을 단지하는 요즘에 가끔 말하는 아파텔
이런 데는 대부분 뭐가 파세코가 입점형이냐면 FCU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FCU. 에어컨처럼 생겼는데 에어컨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파세코 서큘레이터입니다. 요건 한번 여러분 혹시라도 천장에 그게 삼성인가 LG 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파세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 어느 정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세코의 매출 구성에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석유 스토브는 거의 해외 쪽으로 수출하고 국내 쪽에서 어느 정도 아까 봤지 않습니까? 캠핑용 난로 이런 거 좀 소화해주고 있고 기타란 부분 자체가 딱 들어오면서 파세코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 과정을 같이 확인하시죠. 자, 그래서 실적을 딱 봤는데 이 회사 실적은 스테이블하게 성장하는 회사예요. 19년도에 1,800억의 매출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한 2,000억 정도 조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170억으로 확 증가하죠. 그리고 2021년은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2,000억이 넘는 이미 왜 3분기에 1,700억이었으니까 2,000억이 넘는 매출액에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항상 제가 실적을 볼 때 강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영업이익까지 더 빨리 증가하면 쉽게 말해서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판관비를 줄였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졌다든지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6%에서 8%대로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파세코의 가장 큰 실적 분석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분기 실적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거의 분기 아까 말했듯이 여름에 겨울에 스토브 난로 팔고 여름에 땡땡을 팔기 때문입니다. 아까 FCU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나 이 오피스텔의 단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주가를 하나 봤더니 정말이에요. 이 기업은 투자 전략이 너무 간단해요. 이 파세코에 제가 봄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영상을 함께하는 시간이 1월 달입니다. 1월인데 보면 2018년도 19년도 전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그저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2019년도부터 주가가 5,000원대 주가가 무려 지금 25,000원대까지 5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요거 하나. 이걸 아셔야 돼요. 주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런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정말 재밌게도 거의 다 봄에 강합니다. 6, 7월 달이 가장 주가가 높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파세코의 투자 전략은 이런 거예요. 봄에 사야 돼. 아니면 봄에 한번 사서 여름에 올라갈 때 딱 팔아주고 또 기다렸다가 가을부터 겨울에 봄까지 너무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타점 잡기가 오히려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과연 이런 현상이 나올까? 파세코라는 기업이 2019년도부터 좋아진 건 뭐냐 하면 최초로 창문형 에어컨이에요. 창문형 에어컨을 파세코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창문형인데 파세코가 업계 최초로 딱 가져온 게 뭐였냐면 삼성도 하고 쿠쿠도 하고 캐리어도 하고 신이도 하고 다 합니다. 심지어 LG까지 다 합니다. 근데 파세코 같은 경우가 창문형 에어컨이 나올 때 이게 바로 2019년도고 최초로 뭘 가져왔냐면 세로형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창문 틀에 세로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실제로 창문형 에어컨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나온 지는 사실은 1976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는 핵히트 상품으로 개발만 했지 시장이 대중화되지 않은 거야. 근데 파세코라는 기업 자체가 세로형 창문형 에어컨을 딱 출시하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든 우리 뭐 뭡니까 선풍기의 명가 신일이라든지 다 붙어버리죠. 캐리어 다 붙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차이가 나죠. 파세코는 6, 70만 원대를 파는데 삼성은 삼성 붙였다 해서 80만, 90만 원대. 근데 다른 친구들 쿠쿠나 신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놔둡니다. 하지만 업계 최초로 이게 들어왔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을 쓰신 분도 있고 그 후기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보다 오히려 파세코는
이 소음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이거 조금 지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로 쪽은 중동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재 파세코라는 기업은 동남아 쪽으로, 남미 쪽으로, 그러니까 한참 더운 쪽으로는 창문형 에어컨을 세일즈하게 되고, 그게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남미 쪽이 되는 거고, 한참 추운 유럽, 중동, 러시아 쪽으로는 스토브 난로를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매출 자체가 스토브 난로가 하반기에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창문형 에어컨 자체의 기대감이 여름에 있기 때문에 파세코는 봄에 사서 여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은 상당 기간 계속되겠다. 이것이 오늘의 나비효과 파세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